7세대도 그렇고 8세대도 그렇고 아수스나 에즈락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는 바이오스에서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CPU 팬 속도가 조절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12세대 되면서 아수스랑 에즈락은 이제 사일런트 수준으로 조용한데 이 기가바이트 그 CPU 팬 속도 그 조절되는 그 설정이 처음 구입하고 바이오스 안 들어가서 설정을 안 하면 너무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AMD 보드처럼 CPU 그 팬이 3500, 4000으로 풀로 뿡 하고 이렇게 돌는 그렇게는 설정 안 되어 있는데 옛날에 AMD 보드는 다 그랬어요. 거의 CPU 팬 속도 조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AM3 뭐죠? UD3 보드나 이런 거 사잖아요. 그러면 15만짜리 보드가 그랬어요. 그냥 컴퓨터 키면 AMD 쿨러가 그냥 최대 아픔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근데 인텔은 그 당시에도 인텔은 샌디 브릿지 시절에도 벌써 조절을 해놨죠. 팬 RPM을 온도가 올라가면 팬이 올라가고 온도가 낮을 땐 조용하게 돌게. 근데 다시 한 번 하지만 B660 보드 요게 기가바이트 12세대 보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요 보드입니다. 너무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갖다가 직접 조립하지 않고 이제 조립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해도 얘네들이 조절을 안 해놨을 거예요. 아마 사이런티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컴퓨터 업자는 우 하는 이 정도의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키면 소리 안 나요. 근데 조금만 사용해도 소리가 나는 그런 노멀 그래프를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면. 방금 B660 보드인데 이렇게 노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지금 보면 웅 하는 소리가 살짝 납니다. 지금 뭐 좀 멀어서 안 들리는데 방금 B660 보드 펜 세팅인데 처음 이제 구입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컴퓨터 업자들이 바꾸질 않습니다. 안 바꿔요. i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끄러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i7인 경우는 i7 12700은 인터넷 창만 열어도 45도 돼요. 파이프 4개짜리 타워쿨러 있잖아요. 지금 파이프 5개짜리 껴놨습니다. 지금 이거 RC310X 파이프 5개짜리 장착해놨어요. 타워쿨러. 파이프 5개짜리를 껴도 파이프 6개짜리 타워쿨러를 사용을 해도 조금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만 틀어도 50도는 그냥 넘어요. i7은 50도에서 60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50도에서 60도 왔다 갔다 합니다. 게임하면 60도 이상 올라가요. 타워쿨러 달아도 그렇습니다. 3열 수냉 쿨러 있잖아요. 수냉 쿨러 그 3칸짜리 큰 거 그거 달아야 50도 안 넘죠. 부하 엄청나게 걸 게임 돌리면 50도 조금 넘고. 근데 타워쿨러 정품 쿨러는 못 씁니다. 지금 정품 쿨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품 쿨러 달면은 그냥 난리 계속 풀PM이라고 보면 돼. i3 9100도 정품 쿨러 달면 거의 계속 풀PM이에요. 풀PM이란 건 RPM 3000 이상에 웅 하고 도는 상태를 말합니다. 타워쿨러 달았을 때 얘기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노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너무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 세팅이 보세요. 온도가 20도 말도 안 되고 보통 한 40도에서 아무것도 안 할 때 40도에서 50도 왔다 간단 말이야. 야, 근데 노멀로 되어 있을 때 봐봐요. 노멀로 되어 있을 때 온도가 45도만 돼도 PWM 방식이죠. 몇 프로까지 도냐? 최대 RPM 70%까지 돕니다. 온도 50도만 돼도 80%까지 돌아요. 60도 되면 100%. 그러니까 별로 부하가 안 걸려도 70%, 80%로 돈단 말이에요. 그냥 인터넷 창만 켜도 80% 돈다는 거야. RPM 3000 요즘은 타워쿨러가 뭐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하겠지만 요즘은 타워쿨러가 RPM이 팬이 낮게 나와요. 왜냐면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그 방열판으로 연결되는 그런 방식은 팬 RPM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정품 쿨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열판에 이게 직접 CPU랑 닿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거 라이젠 거죠. 여기에 이렇게 팬이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는 올라가는 거는 이제 RPM이 빨리 돌면 돌수록
온도를 많이 떨어뜨리는데, 이런 타워 쿨러는 파이프 3개든 2개든 똑같습니다. 이런 타워 쿨러는 팬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도 그렇게 온도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타워 쿨러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는 거야, 타워 쿨러 제조사들이. 그래서 RPM을 높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20mm 타워 쿨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1700, 1800. 좀 낮게 설계된 건 1500까지도 설계되고, 요거는 좀 높게 설계됐어요, 요거는. 예, 다크 플래시 나오고, 요거는 한 2000, 한 2, 300 되더라고요, 최대 RPM이. 녹투아 같은 거는 3000 넘게 설계돼 있죠. 왜냐면, 그거는 워낙 하이엔드니까, 그거는 막 서버용 PC처럼 막 부하가 엄청나게 걸려. i9에 사용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90도 이상에서는 3도 차이가 되게 유의미해요. 예, 4도 차이라고 그래봐요. 93도였어, 내 온도가. 근데 89도로만 떨어져도, 되게 만족이지. 5도 이상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 몇 도의 차이를 위해서 하이엔드급은 팬 RPM 되게 높게 아직 쓰고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뭐 i7까지 적당히 오버클럭 빼고, i5, i7, i3 정도에 사용되는 120mm 타워 쿨러 보급형은 그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지 않단 말이에요. 올라가봐야 75도야. 그렇기 때문에 60도에서 5도의 차이는 의미 없거든. 55도나 50도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급형, 일반형에서는 팬 RPM이 1500으로 떨어졌고, 하이엔드만 300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i7 12700이에요. i7 12700인데 i7 12700이 하이엔드는 아니죠. 예, 일반형이죠, 일반형. 2011 소켓, 2066 소켓, i9, K 나 가야지만 하이엔드입니다. 하이엔드란 기준은 206, 지금으로 따지면 2066, 2011 소켓이에요. 여튼 너무 이게 아니 무슨 50도만 돼도 무슨 80%야. 이거 사일런트로 바꿔야 됩니다. CPU 팬을 사일런트 바꿔. 사일런트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사일런트로 바꾸면 보세요. 55도에 67%, 60도까지 올라가야 83%예요. 보통 50도에서 55도 왔다 갔다 하니까 50도에서 50%밖에 안 돕니다. 보면 50도에서 50%예요. 50도에서 50% PWM이면 1800짜리 RPM이 보통 평균이니까 120mm 타워 쿨러가 900 RPM이면 소리가 1도 안 들려요. 67% 해봤자 한 1200 RPM 소리 거의 안 들리지. 그리고 65도가 넘어가야지만 갑자기 100 RPM 100으로 확 올라가게끔. 65도 올라간다는 건 거의 게임을 한참 돌렸을 때죠. 그러니까 그때는 후 하고 돌아도 되죠. 그 사일런트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온도가 65도 한계점부터 딱 되면 갑자기 확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 전까지는 조용하고. 이렇게 사일런트로 바꿔서 사용하세요. 어차피 65도 이상 올라가면 RPM 100으로 돕니다. 최대 RPM으로. 온도가 50도인데 RPM 80% 너무 빠르지. 컴퓨터 사용하면 계속 우우우 이런 소리 나는 거지. 시스템 팬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팬도 사일런트로 바꿔야 됩니다. 시스템 팬은 좀 더 이게 가파르네요. 온도가 60도 이상 올라가면 100으로 돌게끔 가파르게 되어 있네요. 근데 케이스마다 팬 RPM이 달라요. 이 언더바 케이스는 이 후면 팬이 메인보드 연결입니다. 이 지금 시스템 팬이 당연히 메인보드 연결이 되어야죠. 3핀 상관없어요. 3핀 요즘 전압 조절로 지원되니까. 4핀이 아니라고 해도 조절됩니다, 요즘은. 지금 여기 보면 컨트롤 모드 오토, 컨트롤 모드 오토입니다. 여기 전압이 표시되어 있어요. 볼트냐 PWM이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토를 넣으면 돼요. 언더바 케이스 같은 경우는 후면팬이 원래 1500 RPM이야 원래.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CPU 온도가 50도일 때는 900 RPM으로 엄청나게 조용히 들어와. 근데 온도가 이제 내부 온도 60도 이상 올라가고 70도가 돼. 그러면 이게 100% 들어서 후 1500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1500 RPM은 우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귀에 거슬려요. 그런데 H30 같은 케이스는 원래 후면팬 RPM이 800이에요. 900이거나. H30 케이스는 예전에 이게 전압을 통해서 그러니까 팬이 이제 3핀, 이런 4핀 말고 이건 4핀이잖아요. 이건 CPU에 연결되니까 4핀인데 3핀 여기 있네요. 이거 H30 팬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H30 팬입니다. 3핀 방식. 3핀 방식이 3핀 방식이죠. 3핀 방식의 그 팬을
펜 속도 조절 안 했어요. 옛날에는 보급형 보드에서 인텔 8세대부터 이제 전압을 통해서 이제 펜 속도를 지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로만 연결을 하면 3핀이든 4핀이든 예, 지금처럼 이렇게 펜 속도가 조절이 되면서 조용했지, 그 전에 H110, 뭐 H81, H61은 이 3핀이잖아요. 2핀도 마찬가지고 3핀을 메인보드에 딱 꼽잖아요. 그럼 무조건 최대 RPM입니다. 1500까지 도는 거야. 이거 연결하면 어떻게 돼? 이거 최대 RPM 2200인데. 와! 엄청나게 빨리 돌지. 그러니까 마이크로닉스에서 야, 너무 시끄럽다 해가지고 RPM을 되게 낮게 낮추어서 나왔습니다. H390 케이스가 출시가 언제 됐죠? 하스웰인가? 그 시절에 출시됐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서 너무 시끄럽네. 야, 내 온도 높지도 않은데 이게 1500까지 돌면 시끄럽게 말하지 뭐가 필요 있어. 해가지고 RPM을 800으로 낮춰서 나온 거야 이게. 그런데 이제 메인보드가 진화가 되면서 전압으로 펜 속도를 지원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3핀도 펜 속도 조절을 지원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원래 800rpm이에요, RPM이. 그런데 온도가 50대면 어떻게 됩니까? 400으로 돌죠. 400은 어느 정도냐면, 400은 요거 400이에요. 방금. 손으로 돌렸을 때, 빠를 때, 그때가 400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느리잖아. 그러니까 H390처럼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 장착된 펜의 RPM이 되게 낮잖아요. 그러면, 사일런트로 하는 것보다 그냥 노멀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내부 온도가 60도가 넘어가면 RPM 100%로 돌잖아요. 60도가 넘어가면 100%로 돌잖아. 그러니까 내부 온도가 60도 금방 게임 해봐요. 내부 온도 60도 그냥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RPM 100으로 돌기 때문에 사일런트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게임용 컴퓨터를 구성을 해서 RT3060 이상 꼽는다면 H390 케이스 후면팬이 RPM 800은 좀 부족합니다. 바람을 빼기에는. 내부가 되게 뜨거워져. 생각보다. 그때는 이제 후면팬이 상단팬 같은 것까지 달릴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마케팅용이고 1500rpm 정도 팬 달린 팬이 적당했죠. 예전에 메인보드에서 전압으로 팬 속도 조절을 지원 안 할 때는 800rpm 후면팬이 딱 맞았어요. 적당했어. 800에서 900. 좀 1000까지.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메인보드에서 펜 속도 조절을 전압으로 지원을 하니까 이제는 1500rpm이 후면팬에 딱 적당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거 후면팬 1500 아니에요. 지금 지금 조절되었으니까 1500 아닌 거야. 딱 넘으면 알아. 되게 느리게 돌죠. 지금 한 400으로 도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원래 1500rpm이에요.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이거 빨리 됩니다. 1500까지.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여튼 기가바이트 보드를 구입하시는 분들 참조하세요. CPU 팬 속도는 반드시 사일런트로 바꿔야 됩니다. 후면 팬을 시스템 팬 원에다 연결해놨어요. 지금 풀로 해놨습니다. 풀스피드 1500rpm이 원래 이 팬이 rpm이 이렇습니다. 1500rpm입니다. 부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도 들립니다. 부붕하는 소리가. 온도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500rpm까지. 모르시겠으면, 그냥 전부 다, 사일런트로, 다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F10번 눌러서, 저장하시면, 조용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